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이고 남편은 49살입니다. 13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아빠가 눈만 감고 계시니 눈물이 흐르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빠의 삶에 기운 내시라고 프린트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를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던 건지 공장에 남다른 사랑을 주며 근 5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해왔던 나날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아빠의 열정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시겠다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며 아빠를 안아주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공장을 쉽게 잊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겠죠. 가장의 무게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굳은 일 마다 않고 일하시던 아빠는 배고픔에 기다리는 저에게 한 끼라도 더 풍족히 먹이고 싶어서 밤샘 작업을 하시며 노동을 하셨던 그 모습이 왜 이제 와서 보이게 되었던 걸까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나 봅니다. 어렸을 적 저는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항상 양손 가득히 제가 좋아하는 군것질 거리를 사오셨기에 그걸 먹기 위해 지루한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내곤 했었죠. 퇴근 후 오시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아빠의 굳은 살과 검게 변해 있는 손은 뒤로 한 채 그저 들고 있는 달콤한 군것질만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항상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가끔 구워주시는 삼겹살은 아빠만 드실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군침을 삼키며 맛있게 구워진 삼겹살을 쳐다봤지만 엄마는 절대 먹지 말라는 말과 함께 힘들게 고생하신 아빠가 드셔야 한다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 말에 항상 뾰루통했던 제 모습을 보고 계신 아빠는 몇 점 안 되는 삼겹살을 저에게 다 주시면서 맛있게 먹으라는 말과 함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한없이 주시기만 하셨던 아빠는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거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흑인이라며 자주 놀려댔고 그렇게 싸우게 되면서 부모님 모시고 오시라는 말에 아빠가 대신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빠가 창피하니까 학교에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을 신경질적으로 하면서 아빠가 흑인이라며 놀린다는 말과 함께 아빠의 가슴속에 대못을 받고 말았네요. 그 뒤로 아빠는 더 이상 학교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한 말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는지 화장실에서 씻고 계시던 아빠는 비누로 구석구석 손을 씻으시며 검게 물들어버린 손을 하얗게 보이게 하려고 철수세미로 손을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왜 이제 와서 아빠만 보면 생각이 나는 건지, 왜 그런 말을 해서 아픔을 안겨드렸는지 정말 너무 나쁜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이 없었던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비해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려웠던 과거에 교통사고로 인해 저희 가족은 엄마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저녁에 울고 계셨던 아빠는 슬픔을 잊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 더욱더 일에만 몰두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삼겹살은 입에도 대지 않으십니다. 삼겹살만 보면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네요. 항상 웃으면서 고생한 아빠를 안아주셨던 비타민 같았던 엄마의 존재가 이제 세상에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술만 드시면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담긴 아빠의 공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저희와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장에서 계속 지내시는 것보다 손주 커가는 거 보면서 이제 편하게 사세요. 내가 염치 없이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집만 되게 뭐하러 여기를 기어들어오나. 그런 건 싫네. 저희가 충분히 대화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전혀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 내려놓으실 때도 되셨죠. 사위 말 듣고 이제 들어오세요. 저희와 함께 좋은 추억 같이 만들어가요. 그래요 아빠. 그동안 저 키워주시면서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엄청 고생 많았잖아요. 엄마도 없이. 이제 아빠 푹 쉬셔도 돼요. 미련 가지지 말고 뒤돌아볼 것 없이 지금 아빠 앞에 있는 저희를 보면서 같이 살아요.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지키셨던 공장은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서 아빠가 힘들게 만들었던 연탄은 이제 거의 사용하는 곳이 없어지면서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공장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졌네요.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직원분들 또한 한 분, 두 분 떠나시면서 그 자리를 혼자서 채우려고 무리하신 아빠의 몸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탄 100장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끝으로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쥐어짜는 모습을 저는 제 인생 40년이 넘는 동안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공장을 닫아야 한다는 말과 아빠의 몸 상태 때문에 남편과 따라가서 보게 된 거죠. 묵묵히 연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만드시면서 아빠는 혼잣말로 우리의 일상의 하나였던 연탄, 추운 겨울 연탄 한 장으로 보냈던 시절이 이제 50년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들 많았다. 너희들 덕분에 우리 딸이 아주 건강하게 잘 컸단다. 그래서 아주 멋진 사이까지 만나게 되었지. 이제 너희도 푹 쉬거라. 정말 고생 많았다. 아빠가 마지막 연탄을 만드시면서 뱉은 한마디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마지막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곤 굳게 닫혀버린 연탄 공장문을 붙잡고 입술을 꽉 깨무시곤 눈물로 땅을 적시고 계셨던 아빠의 뒷모습을 제가 위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채워줄 수 없었던 외로움을 아이는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말라며 검게 변해버린 아빠의 얼굴을 닦아주는 모습에 나는 왜 한 번도 아빠의 얼굴을 만지지 못했는지 더럽고 손에 연탄가루 묻는 게 싫어 피하기만 했었는데 제 아이는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공장을 이제 뒤로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하셨는지 계속되는 기침에 그날 저녁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아빠의 몸 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마셨던 연탄가루 때문에 폐가 많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몸과 맞바꾼 돈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감고 누워 계신 모습에 거칠고 마디마디 굳어있는 손을 잡으며 괜찮아질 거라는 말과 함께 눈물이 멈추지 않았네요. 은하야, 미안하다. 아빠가 일어나질 못하겠구나. 병원비가 비쌀 텐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치료받고 빨리 나으셔야죠. 그래야 저희와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죠. 어렸을 때 아빠 때문에 많이 창피했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너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요. 아빠는 저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맨날 미안하다는 말만 하세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보호자분, 잠시 따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그런지 진폐증으로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에 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아마 치료는 힘들 것 같고 염증만 좀 줄일 수 있지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럼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말이세요? 전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환경이 안 좋은 데에서 일을 하셔서 그런지 지금 상태로는 회복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길게 봐야 6개월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최대한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뛰거나 폐에 물이 가는 일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몸 상태를 듣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뿐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네요. 모든 걸 놓으신 아빠는 이제 세상마저 놓으시려 하네요. 6개월의 시간 한순간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바람 쐬니까 좋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동해 바다를 같이 와본 적은 처음이네요. 죄송해요. 그동안 서로 많이 바쁘게 지내왔잖니. 내가 미안하지. 한 번도 바닷가를 데려온 적 없었잖아. 너희 엄마와 연애했을 때 와보고 50년 만에 밟아보는구나. 고맙다. 옛날 생각나게 해줘서. 역시 우리 은화밖에 없구나. 엄마와 연애했던 기억이 났는지 추억에 젖어있는 듯한 눈빛으로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추워 보였습니다. 곧 따라가겠다는 말을 엄마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함께 그동안 못해봤던 일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아빠의 몸 상태는 안 좋아졌고 저번 달부터 침대에 누워만 계시며 주무시는 시간이 많아졌네요.
한 번도 제 마음을 아빠한테 보여준 적 없고 그동안 무관심했던 저를 용서하세요. 그저 어렸을 때는 창피하기만 했고 매일 검게 변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들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순간 아빠와 헤어지게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이제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저에게 시간도 주지 않고 뒷모습만 보이시며 떠나시려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항상 이기적이었던 제가 지금도 떠나지 말라고 붙잡으려고 하네요. 아빠 사랑합니다.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모진 세월 힘겹게 버티시고 저에게 사랑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이 사연이 도달해서 제 마지막 편지를 들려드릴 때까지만이라도 아빠가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가시는 길 좀 더 편하게 가실 수 있게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저의 사연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분께 힘내시라고 위로의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